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I love 트라이슬론의 이티디입니다. 오늘은 그 트라이슬론의 세 가지 종목 중에 수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의 간단한 규정과 그리고 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는 그 트라이슬론에 입문하시려는 분들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수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일반 대중들도 이제 어떤 마라톤 대회라든가 단축 마라톤 대회가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마라톤을 경험해 보신 일반 동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탔고 성인이 돼서는 MTB 위주로 해서 자전거를 타봤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만 수영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이 금방 늘지가 않기 때문에, 또는 수영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 겁을 먹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수영이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내가 1.5km를 어떻게 수영을 하지?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 25m 수영장도 한 번에 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수영이 호흡법만 좀 익히게 된다고 하게 되면 10m를 가든 20m를 가든 1km를 가든 2km를 가든 좀 어렵지 않게 그 키로수는, 거리는 충분히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을 하시게 되면 아마 금방 거리는 확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동호인들 경기할 때는 반드시 웨슈트를, 그러니까 물속에서 입는 슈트, 흔히 이제 해녀복처럼 되어 있는 그거보다 좀 얇겠죠. 그래서 저희가 슈트를 착용하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슈트만 입고 있어도 물에 가만히 있어도 몸이 저절로 물에 뜨기 때문에 수영에 대한 어떤 공포심은 좀 없이 경기를 좀 따뜻하게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사설이 길었고요. 규정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트라이슬론 수영 종목은 무조건 자유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형은 아시겠지만 자유롭게 수영하는 거죠. 다만 평형킥을 차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평형킥을 차게 되게 되면 이제 뒤에서 따라오는 선수의, 그러니까 발이 얼굴에 맞았을 때 심지어는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형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쉽게 평형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유형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긴장을 해서 또는 호흡이 트이지 않아서 좀 잠깐 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실격되는 게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라이슬론 경기는 수영 종목에 있어서는 수영하시다가 얼마든지 안전 레일을 잡고 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수상인명구조요원의 어떤 카누라든가 보트라든가 심판 요원들의 어떤 보트를 붙잡고 쉬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영을 하시다가 보통 이제 물이 깊지 않은 호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이 땅에 닿는다, 또는 큰 바위나 구조물이 있어서 잠깐 발을 땅에 대고 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도 쉬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시다가 쉬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한 가지, 만약에 부표를 잡고 레인을 잡고 좀 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쉬시는 건 괜찮은데 라인을 당겨서 이동하시는 건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비치 스타트입니다. 비치 스타트는 뭐냐면, 출발선 자체가 비치에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대부분이 이제 비치 스타트를 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변에 출발 라인이 그려져 있고, 그쪽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출발 신호는 on your mark라는 영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에어혼이나 호루라기를 부는 방법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치에 있다가 일정 부분 해변을 달려서 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에서 수영이 가능한 깊이까지는 어느 정도 물 위를 달려서 그 이후에 수영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속초 대회 같은 경우가 비치 스타트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롤링 스타트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롤링 스타트 말 그대로 롤링 돌아가면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롤링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룹이 그러니까 몇백 명의 인원이 같이 출발을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 다리에 1인마다 한 명씩 다 모든 선수들의 발목에 칩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발할 때 출발선에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바닥에서 그 칩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 인식한 칩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롤링 스타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뭐 빨리 가서 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늦게 출발해도 그 출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종료의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일찍 출발하나 늦게 출발하나 똑같이 그 출발 기준으로 해서 진행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은 이제 좀 몇 개의 큰 줄을 세워서 그 줄별로 해서 출발을 하고요. 보통은 3초 간격, 5초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한 5명, 6명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룹 스타트 방법인데요. 그룹 스타트 방법은 보통은 이제 경기를 잘하는 엘리트 선수라든가 또는 동호인 선수 중에서도 상위권 선수들이라든가 아니면 남녀 또는 에이지 그룹별로 나이 그룹별로 이 수모의 색깔을 달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40대 모여주세요 했는데 얼굴이 동안인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데도 같이 경기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모의 색깔로 남녀, 에이지 그룹, 또 엘리트 또는 그 상위권에 있는 동호인 선수들을 구분해가지고 그 그룹별로 수모의 색깔로 해서 흰색 색깔 먼저 나오세요. 검정색 색깔 나오세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방법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첫 트라이슬론의 입문자들에 대한 수모 색깔을 만약에 흰색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심판들이나 뭐 안전 요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험 요소가 큰 첫 번째 트라이슬론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눈여겨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스타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폰튼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통영대회가 그렇죠. 그래서 바다 위에다가 폰튼을 만들어 놓고 폰튼에서 그렇죠. 점프를 해서 스타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입수 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튼이 있지만 그룹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색 수모 입수해 주세요 하게 되면 노란색 수모분들이 다 입수를 합니다. 입수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에어혼을 울려서 출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방법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경기 설명회 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수영 종목 또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들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출발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알람 설정 또 구독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